담긴 그 장소를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충남 12시 방송 아나운서 장수빈입니다. 그간 많이 추우셨죠? 추운 겨울을 딛고 이제서야 완연한 봄이 찾아오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바로 3월에 제가 따뜻한 이 열기를 달래줄 주인공을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바로 서산시의회 의장님, 이현희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이현희 의장입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대선 준비로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서산여고 1학년 8반에 와 있습니다. 이곳이 의장님께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제가 한번 수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의장님께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저의 인생과 가치관이 정리됐던 시기가 바로 여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온 사춘기였는데 1학년 2학기쯤 온 것 같아요. 근데 1학년 때 담임이셨던 최영미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불러서 참 많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상위권이었는데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조금 반응 심하게 한 건 아닌데 그랬던 게 선생님 눈에 보이고 아쉬웠었던가 봐요. 교무실로 매일같이 불러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여고 3년 동안 이곳에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생각,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정립됐기 때문에 50년 넘는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가장 추억이 많이 깃든 그 시절이 여고 시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여고 시절에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많은 친구들이 너 정치해? 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예, 학교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지금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너 정치해? 안 어울린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여고 시절 지나서 어른이 되고 이렇게 쭉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고 시절에 있었던 그 내면에 있었던 어떤 지금에 보여지는 외향적인 성격이 그것도 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혹시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눈이 우리 발목까지 왔었던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떠오르지는 않는데 우리 반 전체를 다 전체 기합을 운동장에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뻗치를 시켰는데 네. 제가 5분도 안 돼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양호실로 업혀가고 한참 만에 깨어난 다음에 네. 친구들로부터 영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네, 있었군요. 지금도 어른이 돼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그랬었잖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우리 반에 있던 아이들을 만난다면 그 기억을 다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영웅이셨군요. 친구들 사이에서. 네, 그렇다면 혹시 학창 시절에 의장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 계신다면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딱 한 분으로 꼽을 수가 없을 만큼 친구들과의 사이보다 어찌 보면 네.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했고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 최영미 선생님, 제가 짝사랑했던 조철영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친구들의 만인의 연인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초선 때 미국 연수 갔을 때 어떻게 연결이 돼서 뵀어요.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영어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이 천안에 계시다 해서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뵈러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너무 막 이렇게 돼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뵙자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성숙된 생각이라 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다, 찾아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도 우리한테 굉장히 감사한 분인 은인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또 천안에 가서 선생님들 꼭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크시면서 이제 학창 시절부터 현재까지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중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근데 제가 몸이 좀 많이 허약하게 좀 성장을 했는데 2박 3일로 간 것 같은데 내내 제가 관광을 못했어요. 수학여행 가서 그 숙소인 여관에서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그 여관 사장님께서 눈이 큰 애야 뭐가 먹고 싶냐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군만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올 때까지 군만두를 계속 사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분을 꼭 찾아뵙고 싶은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힘든 일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구나. 저 사장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지금이 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배려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의장님의 학창 시절의 꿈은 어떤 거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치 이전의 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 꿈 일기장에는 첫 번째가 국문학교 쓰고요. 두 번째는 40대 여자 옷가게였어요.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 국민학교 6학년 때 일기장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중학교 와서 이렇게 장문 노트를 보니까 1층은 서점, 2층은 커피숍이었어요. 이렇게 꿈이 이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꿈은 세 가지를 다 어찌 보면 거의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연희의 인생은 꿈을 향해 가는 인생이지 않았을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40대 여자 옷가게 하는 주인 여기서 어떻게 정치로 가게 되셨는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여기서 뭔가 파생이 되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신 그 배경이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서산신문 편집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나왔었어요. 정부로부터. 근데 방학 기간에는 급식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산시청 담당자들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질의하고 기사도 내보내고 했는데 결국에 돌아온 답변은 상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 시장님을 뵙고 내려오면서 시청 주차장을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언론으로서 어떤 일을, 사회를 바꿀 수 없다면 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지방 정치인이 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를 딱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좀 특별한 그 정치에만 관련한 그런 의도가 있었을 줄 알았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나서서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에 이게 꿈이 이루어진 게 너무나 멋지시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멋지다기보다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들도 지금 한 7년, 6개월, 7개월 의정활동하면서 끊임없이 관심도 기울여왔고 또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서 처음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요청도 했었고 지금 아마 올해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일례로 이제
여성 친화도시라는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여성 친화도시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여성만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편한 도시가 될 때 서산시가 정말로 진정한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원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의 목소리에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장님, 네. 의장님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아무 키워드나 좋습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기에 놓여 있는 게 커피잖아요. 아, 커피 좋아하시군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커피, 두 번째는 책, 네, 세 번째는 음악입니다. 세 번째는 음악. 네. 그렇다면 의장님께 커피란 어떤 것인가요? 커피의 제 생애 최애 커피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잠깐 교무실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커피 믹스 이제 봉다리 커피라 해서 일명 네. 하나를 주시면서 혹시 공부하다 졸리면 이거 한번 타먹어봐 라고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었던 커피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어찌 보면 살아오면서 네.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활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커피를 마시는 순간 제가 위로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 우리 네. 아나운서님께 커피 한번 관련된 시를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궁금한데요? 그럴까요? 커피에 관련된 시는 처음 들어보는데. 제목은 블랙커피입니다. 아, 박지성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네. 시커먼 것이 들어와 나를 맑게 채우는 걸 보니 겉만 보고 판단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 예, 그때 당시 최애의 커피는 커피 믹스였지만 네.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또 이렇게 블랙커피입니다. 오. 예,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할 곳이 있어서 필요해서 제가 이 커피를 늘 마시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늦은 밤 일이 좀 산적돼서 피곤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1시든 2시든 뭐 서류를 보거나 할 때도 네. 사실은 커피를 마시고 나면 온몸에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커피의 제 키워드 중 첫 번째가 커피입니다. 커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장님께 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책은 중고등학교 때 방학이면 네. 제가 낮에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책을 한 권씩 읽었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갔다 온 엄마는 아이고 벌써 일어나서 책 보고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밤 새워서 한 권씩 읽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테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 여성으로서 어떤 그걸 깼던 때가 그때 그 테스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테스, 또 그 다음에 주홍글씨 그런 책, 남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복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책이 주는 저는 책 하면 저한테 인생에서 어떤 여행 같기도 하고 제가 가보지 못한 그 누군가의 또 다른 삶의 제 3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요. 책은 그래서 제 인생의 미래를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거의 어느 때는 월급 한 70%는 거의 책을 사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오, 좀 어렸을 때부터 책 벌레셨네요. 우리- 책벌레가 소위 네. 말하잖아요. 다락방에 이렇게 거기에서 배를 쭉 깔고 누워서 책 보는 일이 가장 즐거웠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군요.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네. 역시 어렸을 때 책 많이 보신 분들이 나중에 훌륭한 일 하신다는 말씀 어르신들이 가끔 저한테 해주시곤 하는데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아 역시 책을 많이 보신 분이 이렇게 현재까지도 훌륭한 일을 하고 제가 계시구나. 훌륭한가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제 음악. 중요한 키워드가 마지막 세 번째 음악. 어떤 것일까요? 음악은 제 삶의 약과 같은 것 같아요. 약과. 약. 네,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좀 허약해서 좀 많이 아프기도 했었고 네. 했었는데 아까 또 음악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네. 우리 아나운서님 세대가 뭐 그런 표현은 없었을 텐데 마이마이라는 카세트 유명한 게 있었어요.
이어폰 끼고 야간제 일하실 시간에 공부했던 생각이 나는데 뭐 별이 빛나는 밤을 참 많이 들으면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었었는데 네. 음악은 약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상처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좀 제가 약간 내성적이다 보니까 나 힘들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 제가 살면서 조금 이렇게 걸림돌이든 넘어질 때든 힘이 들 때는 음악을 듣다 보면 약을 먹고 잠깐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틈나는 대로 음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음악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음악. 예. 가사는 안 나오고 네. 음악만 나오는 주로 하는데 어찌 보면 삶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면서 이 사람의 말보다 그 음율이 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 아침에 또 출근할 때도 늘 클래식을 듣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네. 저도 클래식 비슷한 피아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가요? 그 의장님께서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 음악이 주는 운율이 마음을 또 건드려주고 또 힘을 주는 때가 있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 혹시 작년에 열린 안견 추모제에서 제가 의장님께서 첫 여성 헌관으로 이 추모제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행사에서 여성 헌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성이 재간을 맡은 것은 안견 추모제를 포함해서 소산 지역 재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재간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남성의 전통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어찌 보면 금내어의 벽을 깬 어떤 개인적인 영감을 갖고 있을 만큼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서산시가 양성 평등에 앞장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견 기념 사이클의 결단에 정말로 겸유를 표합니다. 의장님께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임명을 의장님이 이제 처음 하시게 되었는데 이 첫 임명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부활이 됐는데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역사의 중대한 진전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1월 13일 인사권 독립이 되었는데요. 인사권 독립해서 사령장을 주면서 28명의 직원들 한 분 한 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명찰을 달아주고 이름을 부르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이제 직접 임명을 하신 그분들에게 이제 명찰을 달아주고 배지를 달아주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로 보면 제가 7년째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사권 독립된 후에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보다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시청 직원으로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순환보직 체계였다 한다면 이제 의사 직원으로서 가족이다 아니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어떤 무한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 본인들도 인사권 독립된 후에 갖는 자세, 마음 자세가 달라진 걸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책 지원관이 의원님들 2분의 1 정족수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3분이 생기고 다음에 내년에 또 3분에서 총 6명의 정책 지원관을 두게 됐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감도 강해지고 네. 또 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 좋은 변화도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개선이 된 게 바뀐 게 올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을 갖지 못한 것은 좀 한계로 와 있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어찌 보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 간에 연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작년에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의장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네. 작년에 수상하신 거지만 진심으로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이 수상이 서산시의회 의장으로 첫 수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충남으로는 세 번째 수상이라고 또 너무나 역사적인 수상인데요. 어떻게 이 상을 수상하게 되셨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충남 15개 시군에 아마 광역하고 기초의원들이 한 460여 명의 의원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460여 명의 의원들 중에서 세 번째로 받았다는 건 일단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우리 13분의 의원님들께서 협력을 해주셔서 그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장으로서도 또 처음 받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상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시상식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의장님은 의장으로서 굉장히 다른 의장님들하고 좀 색다른 의장 활동을 펼치셨더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성 의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세심하고 어떤 주의 깊이 있는 의장으로서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평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상에 걸맞게 네. 더 그 상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시간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혹시 서산시의 출산율은 현재 어떻게 되죠?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역이 지금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곧 저출산이 나타난 그런 결과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산시는 그나마 충남 15개 시군에서 가장 천안 다음으로 저출산이 좀 멀게 낚였다고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아직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도 물론 이렇게 나서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 서산시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예산을 좀 투입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이건 어느 특정한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가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누구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가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산시 의회도 또 서산시 행정에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출산율에 관해서 어느 정도 극복 방안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추가적인 사항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을 만큼 이게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문제라든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쉽게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그런 선순환이 지속돼야 돼야만 청년들이 좀 지역 착행형으로 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이 교회가 특히 의장님께 굉장히 또 특별한 곳이라고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년 되는 그리고 엄마의 생신입니다. 네.
본인의 생신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10% 정도는 저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90%는 이 장소에, 이 자리에서 늘 자식을 위해 기도하셨던 저희 엄마의 기도의 덕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더 의미가 있냐 하면 엄마가 마지막에 가고 싶다 했던 곳이 여기 이 자리입니다. 아마도 우리 칠남매를 놓고 하늘로 소풍을 떠나실 때 칠남매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모습을 간절하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겐 아주 특별한 날이자 특별한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기도 하실 텐데 혹시 과거에 어머니와 정말 옛 추억이 가득했던 그러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엄마하고 큰언니하고 철야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저기 3층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던 곳입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기 전까지 아주 기도하는 모범적인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2014년도에 지방에 나오면서도 40일 작정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모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올 1월 1일 날 여기 이름교회가 50주년이 됐을 당시에도 와서 저 자리 강단에서 축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엄마를 좀 많이 추억하면서 어떤 다짐을 하고 갔던 기억이 또 새롭게 나네요. 네. 그렇군요. 이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 이 순간이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고 또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제가 힘이 들 때 아니면 뭐 좀 자만해지거나 나태해지려고 할 때 갖는 마음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엄마를 만났을 때 우리 막내딸 정말 잘하고 왔네 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의 스스로의 채찍이 되기도 하고 엄마의 딸로서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회장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산시 첫 여성 의장이시잖아요. 네네. 서산시의 첫 여성 의장 굉장히 화두로 오르고 또 감회가 또 새로울 텐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딱 서산시 첫 여성 의장을 맡으셨을 때. 시는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할 때 가시밭길 같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족했던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 의해서 여성 의장이 됐는데요. 그때 아마도 남성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견줘도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로 인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서산시에도 세간에서 얘기하는 유리천장이 깨졌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도 컸었던 것 같고 저 역시 차세대 여성 정치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길을 닦아놓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가까운 주변 사람들 이외에 좀 전체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네. 작년에 서산시 여성대에서 축사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서산시 18만 시민 중에 51%가 여성인데 네. 여성들을 대표해서 여성 의장으로서 제가 현직에 지금 있지만 임기가 끝나고 나가면 의장실 들어가는 곳에 역대 의장들 사진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의장님도 사진이 다 걸려 있는데 네. 제가 직을 끝나고 나갔을 때 이연이라는 이름보다 여성 의장으로서의 사진이 걸렸을 때 51% 여성을 대표해서 제가 그건 가장 잘한 일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성대에 참석했던 분들이 아주 박수가 뜨거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바라보는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도 서산시의회에서도 여성의장이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그분들한테 크나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힘도 되고 같은 여성으로서 뿌듯함도 느끼고 정말 좋은 영향을 또 전파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성 의장으로서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지. 서산시 의회 의장 아니면 서산시 의원하면 시민을 보듬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도 했고 했습니다만 서산시 주인은 시민이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그래서 서산시 주인은 시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18만 시민을 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 의장으로서 섬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동안에 남성 의장들이 아빠 역할을 했다 한다면 여성 의장으로서 엄마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성 의장으로서 했던 자세로 인해서 아마 최고의장상도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의장님이 이제 1선 의원 때와 2선 의원 이렇게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1선 의원 때와 2선 의원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초선 때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네. 한 아파트, 높은 부층의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네. 초선 때는 한 3, 4층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생각 든다면 재선이 되고 보니까 한 10층에서 좀 더 높이 올라가 보니까 더 깊고 넓고 더 높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도 있고 바라보는 안목이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선과 재선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재선으로서 초선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선이 조금 더 어찌 보면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그렇다면 여성 의장이 되고 나서 네.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왜 붙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늘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역대 의장님들 보면서 남성 의장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네, 어느 행사장 갈 때마다 저 역시도 어느 때 여성입니다. 첫 여성 의장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의장이라는 말에서 수식어가 붙은 거에 대한 어떤 아직도 남녀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조금 자유로워졌던 게 여성 의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성과 남성은 본능적으로 다르다. 여성이 들여다보는 건 더 디테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더 세심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느 전문가로부터 듣고 그렇다. 그래서 세심하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분들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살피고 그분들이 어려운 점을 더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죠. 여성의 특성 중에 세심하다. 네. 또 이런 특성이 어떻게 보면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여성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의장님이라고 네.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요. 네네. 의장이 되고 나서 반대로 가장 기쁘셨고 뿌듯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년이면 구순이 되시는 친정아버지가 계셔요. 네. 양가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부모님이신데 전화가 왔었어요. 막내딸 너무 잘했어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었구나 제가. 그때 당시에 마음이 뿌듯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로부터 여성 대표에서 의장이 돼준 거에 대해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51% 여성들에게 제가 어떠한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만족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도 혹여라도 여성의장을 시켰더니 참 못하더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여성의장 시켜보니까 굉장히 잘하던 걸 이런 소리 듣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여성 정치인들의 길을 닦아놓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길을 반짝반짝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의장님. 의장님, 이제 지방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대선도 치러질 예정인데 대선이 끝나고 이제 3개월 뒤에도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까지의 의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산시의 의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의장까지 하고 다시 기초위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후배들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은 도의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도의원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18만 서산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에 일을 했다 한다면 앞으로는 한 220만 도민을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보면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방선거 기간에 어떠한 선거 운동을 펼치실지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이라면 글쎄요. 제가 8년 동안 있었던 제 선거구를 벗어나서 또 도의원은 또 선거가 더 넓지 않습니까? 동부권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좀 지역구가 아니었던 데를 개척한다는 정신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더 많은 시민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서 운동화끈 다시 메고요. 열심히 시민들 발로 뛰는 그러면서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서산시를 위해서 어떠한 정치를 펼치실 건지 궁금합니다. 서산시는 저희 부모님이 살아왔고 또 제가 살아왔고 또 저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내 아이가 살 서산시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니까 엄마의 마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례적 인생을 살면서 뭐 대도시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과 중소도시지만 서산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이런 모든 갭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제가 조금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은 문화적인 걸 많이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또 우리 아이의 아이가 이 서산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 좀 더 많은 걸 문화적인 걸 좀 많이 보면서 잘 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 서산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사회적 약자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늘진 곳이 조금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양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목표하신 공약과 그러한 어떤 새로운 계획들이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산 시민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셨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그 사랑으로 제가 오늘날 있습니다. 중용 33장에 지극히 작은 일에 정성을 기울이면 내가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사회가 바뀐다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성실이란 단어를 제 마음에 품고 지난 8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보내시는 사랑으로 앞으로 더 커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여성 정치인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진실한 모습이 어떤 결과물을 낳는지 또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더 큰 정치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 이연에게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현희 의장님의 활발한 정치 활동, 또 서산시를 위해서 펼쳐나갈 앞으로의 활동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초대석으로 손님으로 와주신 이현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